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인플루언서들 뭐 유튜버들 아니면은 뭐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조금만 이게 명성을 얻고 조금만 인기 같은 거를 얻으면은 되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좀 잘못된 선택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연말에 진짜 많이 터지더라. 그 조진웅님 터지셨고 박나래님 터지셨고 조세호님도 터지셨고 그 조성모아까지 터져가지고 이희경님도 터지셨고 입잘버네님도 터지셨구나.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제가 아는 동생이 저 진앙기수 영수님을 어떤 자리에서 본 적이 있대요. 걔는 이제 나는 솔로를 안 보는 애예요. 그 동생은. 제가 근데 나는 솔로 리뷰를 한다는 거는 아니까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영수라는 닉네임도 몰라. 그냥 나는 솔로라는데 이제 나왔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메디프레소 대표가 거기 나갔었다며. 거기 나갔을 때 어땠었어?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의 나는 솔로 모든 기수 통틀어서 지금까지 나는 솔로가 몇 년 동안 했는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캐릭터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치 맞지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왜? 무슨 일 있었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온 모습이 오히려 많이 절제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동생은 돈이 진짜 많은 동생이에요. 저보다 돈이 몇 배는 많은 동생이야. 근데 그 동생은 이제 사업하는 동생이거든요. 유튜버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대. 근데 걔한테 자기가 이번에 지자체 누구누구랑 만나는데 이거 보세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요즘 일도 하고 있고요. 막 여기 넘기면서 이거 보세요. 저뭐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자랑을 막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이제 이번에도 이제 자기네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 누구 안다 나 누구 안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하더래요 그냥.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그 동생 말고 다른 친구한테도 또 그러니까 막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27기 나랑 싸웠던 사람이 누구더라? 현숙인가? 뭐 이름이 제대로 생각이 안 나. 영숙이었나 현숙이었나 27기 뭐 아무튼 그분이랑 저랑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아니 거기 나가는 순간 너네는 일반인이 아닌데 왜 인플루언서 코스프레도 같이 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일반인이라고 하고 하면서 약간 비페니즘 식으로 그딴 식으로 처세를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아니 지들이 방송 나가가지고 도마 위에 올라간 거는 본인들이잖아요. 이게 낯소리 1기가 아니고 2기가 아니고 여태까지 온 정도였으면은 낯소리 나가는 순간 모든 그 유튜버들이 리뷰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한다는 걸 다 아는 상태로 나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이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사실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 없었다면 솔직히 거짓말이야. 진짜 솔직하게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들한테 이제 비판을 당할 때가 되니까 일반인한테 왜 그러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홍보할 때가 있으면은 뭔가 인플루언서 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그래가지고 어디 막 모임 다니고 이런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그런데 엄청 많이 온다는 거야. 인플루언서 모임부터 무슨 뭐 시상식 같은 데도 온대. 그리고 막 축가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막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나는 솔로에 나왔던 이제 빌런들을 이제 제 지인들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파티 같은 거를 안 좋아하니까 저는 안 다녀서 이제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들어보면 확실히 그 사람들이 바보여가지고 나는 솔로 방송에서 그렇게 빌런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바보냐 아니냐는 아직 모르겠고 근데 많이 절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 거야. 나는 솔로에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솔로 방송에서 되게 허세 있는 이미지로 이게 비춰진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방송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평소에 자기 허세가 10 정도라면은 거기서는 한 2, 3밖에 안 보여준 거예요. 자기네들도 충분히 방송을 인지하고 있어서 절제를 하고 한 게 그거야.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막 낯설에 나와가지고 막 술주정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상짓 한다든지 싸가지 없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방송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네 싸가지가 원래 10단계가 있으면 한 1, 2밖에 안 보여줘. 그러니까 살짝만 참다 도저히 잠깐 나온 게 그 정도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나는 솔로 역대급 빌런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제 여자가 무슨 뭐 모임에 나왔대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형이 그 형은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 모임에 이제 의사도 있었고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있었고 인플루언서도 있었고 약간 여러 명이 다 같이 모이는 무슨 뭐 와인 모임이랬나 막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성이 있으니까 나는 솔로 안 보는 사람들도 뭐 나는 솔로에서 뭐 유명했다고 또 자기 PR 막 하고 이러니까 뭐 신기하다는 듯이 리액션을 막 쳐줬대요. 와 진짜요 완전 와, 연예인이네 연예인 막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게 해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둘이 같이 왔대요. 각각 다른 기수의 그러니까 빌런은 또 빌런들끼리 친한가 봐. 둘이 이제 같이 유명한 빌런이었는데 둘이 같이 다니면서 이제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그 여자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인가 그렇단 말이야. 40인가 30대 후반인가 뭐 그런데 어쨌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랑 만나기는 좀 그렇잖아요. 치대가 뭔데?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랑 만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만나기는 우리가 이제 좀 그래가지고 조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낯설 출연자들의 이게 연예인병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진짜로 연예인들이 연예인병 걸리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고작 그 나는 솔로 그거 몇 주 나간 거 갖다가 그렇게까지 연예인병에 걸려버리면은 정말 인기 많은 연예인들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이런 연예인들은 이제 오죽하겠냐고요. 오히려 연예인 병에 걸리는 걸 약간 디폴트로 잡아야 되고 안 걸리는 사람을 특수 케이스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이제 MBTI가 N이고 INTP여가지고 이제 방구석에서 생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혼자서 가설을 내려보고 그 가설에 이런저런 케이스를 끼워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이런 가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인플루언서들 뭐 유튜버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조금만 이게 명성을 얻고 조금만 인기 같은 거를 얻으면은 되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나락 같은 데 떨어지면은 남들한테 나락 조언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하잖아요 다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저 나락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대부분은 알잖아요. 조금만 여태까지의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락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잖아요. 이제 지금 1세대 크리에이터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막 3세대 4세대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막상 본인 일이 되면은 어떻게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경우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좀 잘못된 선택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 왜 저렇게 되는 걸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용찬호도 자기 지인들한테 가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 자기도 자기가 나락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락가는 거를 이제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락 한번 와보니까 자기의 지능이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했었대요. 자기도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근데 걔는 원래부터 그렇게 막 지능이 높아 보이진 않았는데 평소에는 지가 뭐 지능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직 인간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진화가 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이제 집단 무의식이 있잖아요. 제 연애 강의에서도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 수준에서 어떤 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게 의식이고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실제로 겪은 것들이 이제 뭉쳐져 가지고 이제 개인 무의식이 되는 거고 집단 무의식은 내 유전자 레벨에 각인되어 있는 무의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거의 매번 드는 예시인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을 키울 때 집에서는 막 밥 같은 거를 엄청나게 안 먹고 막 잠도 재우려면은 막 진짜 부모들이 똥꼬쇼를 해야 되는 그런 애기들도요. 어린이집에 가면은 애기들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무슨 애를 다루는 스킬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뛰어나기는 하겠지만 이게 애기들 나름대로의 그 집단 무의식이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주변 친구들이 잠을 자면은 나도 같이 잠을 자야 되고, 주변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 나도 같이 먹어야 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집단 모의식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집단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마 그 상담학에서 또래 압력이라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랑 비슷하게 성인들한테도 이런저런 기재 같은 것들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원시 시대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거는 아주 선택받은 극소수의 케이스들밖에 없잖아. 거의 왕이 아니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요즘엔 개나 소나 저 같은 고졸 라브랭이도 나와가지고 막 수십만 명이 제 영상을 봐주고 댓글을 달고 길 가다 보면은 막 저를 알아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험이 이번 세대가 처음이야. 이번 세대가 처음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겪게 되면은 그 맛이 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 내 유전자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에 데이터가 아예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천차만별로 어떤 새끼는 이런 짓을 하고 어떤 새끼는 저런 짓을 하고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알아봐주고 하니까 나는 왕이구나 라고.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식의 관심을 받는 게 왕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관심을 받는 거는 옛날 시대에는 왕밖에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왕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연예인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신분열증이 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황장애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길 가면서 나는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경험을 어떤 세대가 해봤겠어요, 요즘 세대가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만의 그런 가설을 내려가지고 이래서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이나 하물며 나는 솔로에 나왔던 인간들 중에 제정신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원래 제정신이 아니어서 뭐 연예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연예인을 해서 빵 떠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혼자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그냥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이 막 사고치고 이러면은 그냥 저는 그냥 그거 갖다가 저런 병신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저만의 그냥 망상입니다. 망상이고 저만의 가설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막 연예인들이나 그 인플루언서들이 무슨 막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발언을 하고 막 이런 게 막 딱히 막 그냥 저 새끼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속 노아 교수 논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저속노아 교수님을 원래 아예 몰랐던 사람이라서 딱히 크게 뭐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사고 치는 사람들이 워낙 기상천외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좀 바람 좀 핀 것 같다가는 막 이렇게 도파민도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연말에 진짜 많이 터지더라,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지금 별의별 사람 다 터졌잖아요. 그 조진웅님 터지셨고, 박나래님 터지셨고, 조세호님도 터지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저속노아까지 터져가지고, 야, 진짜 뻑가 뉴스가 사라지니까 아주 누가 어떻게 터진 건지를 뭐 알 수도 없네, 아주. 윈터 전국님 열애설도 났었죠. 근데 윈터 전국님은 사고 친 게 아니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 사귀는 거라고 해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뭐 정확하게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다들 논란 시기라고 쳐도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논란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윈터 전국님 열애 같은 거는 그 팬들 입장에서나 뭔가 큰일인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는 뭐 딱히 큰일이 아니죠. 이희경님도 터지셨고, 맞다, 입짧은애님도 터지셨구나. 입짧은애님은 근데 약간 그 박나래님 덕분에 약간 같이 이선님 방송에서 하시는 소신 발언이나 팩폭 또는 연예인들 관련 얘기를 와이프분이 불편해하시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네, 뭐 저희 와이프는 그냥 제가 하는 거를 다 응원해주고 뭐 딱히 제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막 씨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다가 씨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싫대요. 그래가지고 그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연예인들한테 막 쌍욕 받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중고딩 때부터 유튜브 membership 영상들 보고 연애 강의도 사서 적용하고 옷들도 사입다가 얼마 전에 CF 모델 같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키 170 의사 집안 존예 의대생이랑 썸도 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요리랑 악기 연주 중 어느 취미가 이성한테 어필이 더 잘 되나요? 일단 개수작 부리기는 요리가 훨씬 좋죠.
제일 약간 올드스쿨하면서도 그 여자를 집에 부르기 좋은 핑계가 우리 집에서 파스타 해 먹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봉골레 파스타 같은 거 이제 해주면서 와인 한잔 하고 하면은 그냥 여자도 다 알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부르는 순간 예를 들어 내 썸남이 사귀지도 않아도 내 썸남이 집으로 파스타 해준다고 먹으러 오래. 그럼 여자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부터 하냐? 속옷부터 고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명분 만들기 쉬운 거는 요리고, 근데 여자들이 이제 약간 매력을 확 느끼게 하는 거는 악기가 더 크죠. 근데 악기는 되게 써먹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나는 솔로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보통 악기 배운 남자들이 개짜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악기는요 어떨 때 여자들이 뻑가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뭐 펜션 같은 데 놀러 갔어. 펜션 같은 데를 이제 놀러 갔는데 그때까지는 이 남자가 뭐 악기 배우고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몰랐었어, 여자가. 근데 펜션에 보니까 무슨 낡은 기타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남자가 뭐 별 말도 없어. 자기가 먼저 말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자가 먼저 물어보는 거지. 오빠 뭐 혹시 기타 칠 줄 알아? 그러니까 기타 예전에 조금 배워봤는데 했더니 이제 막 치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내가 펜션에 놀러 갔는데 트렁크에 기타가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좀 짜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어필하기가 살짝 힘들기는 하죠. 근데 나는 솔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의사들이나 전문직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 그 김두한으로 불리던 분 있었잖아요. 전설의 김두한. 몇 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기타 연주를 여자들은 별로 막 뜨뜻미지근하고 막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내가 기타 한번 쳐줄까 막 이러면서 모든 여자한테 기타를 다 쳐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타 좀 쳐드릴까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는 거. 그래서 여자가 아니요 별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하니까 남자가 빡쳐가지고 얘기 그만하자고 했었거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멋이 없죠, 정말. 형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믿거조 조씨는 걸러라 있던데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조튜브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조씨가 옛날에 그 풍량조씨라고 해가지고, 풍량조씨가 역적의 집안인가 그렇잖아요. 나 이거 또 잘못 말하면 안 되지. 아니구나. 역적 가문이라는 말이 오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 이제 풍량조씨가 무슨 역적의 집안이라느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막 온라인에서 막 조롱하는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역적은 아니고, 풍량조씨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뭐 조광조라는 인물인데, 정치적 숙청을 가지고 무슨 반역 같은 걸로 이제 또 억가를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약간 밈 같은 거죠. 뭐 조씨만 해도 멋있는 조씨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조승우, 조인성, 어쨌든 간에 조씨 중에 괜찮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얻어 걸린 것 같다가 약간 밈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믿거죠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기는 약간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씨가 진짜 많구나 진짜. 조씨들이 약간 그런 끼가 있는 건가? 유명인들 중에 조씨가 진짜 많네. 그러니까 유명인들 중에 조씨가 많아서 오히려 좀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조명이 안 되는데, 보통 유명인들이 사고를 치면은 조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조씨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더 경계하거나 저 새끼 언젠가는 통수 치겠구나, 언젠가는 사고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맹세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에 학문은 모르겠지만 수능 공부까지는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영상 봤는데, 리썸님도 수능 공부를 해보시고 느낀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강사들의 말을 빌려온 것이라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 공부를 안 했다는 말씀은 맨날 드렸었고,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실제 1타 강사님들한테도 많이 듣고, 그 학원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유튜브 컨설팅 할 때 자기 유튜브 채널 키워달라고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컨텐츠 구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냐, 솔직하게 유튜브에서 괜히 이상한 얘기했다가 수습 안 되면 큰일 난다 하고 제가 이런저런 걸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진짜 노력으로 다 1등급 5, 1등급 맞아가지고 서울대 가는 거 가능하냐, 제가 이렇게도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존나 티가 심하다 보니까, 대문자 티다 보니까 꼬치꼬치 물어봤지.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서울대는 지능이랑 노력이 동시에 따라주지 않으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서울대도 과마다 다른데, 서울대 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데 인서울 4년제는 무조건 노력으로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을 뭐 10년 이상 운영하고 아니면은 그 1타 강사 형님도 이런저런 애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봤을 거고 수만 명을 가르쳐 봤을 텐데, 그래가지고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노력했는데 인서울 4년제도 못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살인데 서울에 살아보고 싶어서 무작정 고시원에 들어왔습니다. 군대는 대기자 많아서 1년 후에 입대 예정이고 군대 가기 전까지 이것저것 알바하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번따하고 연애하고 할 예정인데 이대로 살아도 되겠죠? 아니면 지방 본가에서 지내는 게 더 좋을까요? 고졸 예정이고 지방에서 번따 오지게 하다가 약간 소문도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9살에 20살 때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본인이 뭘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뭐를 깨닫고 싶고, 여자를 만나는 게 목적이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건 언제나 동일해요. 애초에 그 지방 사는 친구들이나 제 친척들한테만 들어봐도 제 외갓집이 청주거든요. 청주. 근데 청주에서 사는 그 친척들한테 옛날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냥 청주대 입구가 거기 번화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다 아는 사이래요. 웬만하면 그냥 한 다리만 건너면 그냥 아는 사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소문날까봐 뭐 하기도 힘들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한 것만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많은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뭐 청주에서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내내 막 개찐 따였어. 개찐 따여가지고 막 여자도 못 만나고 무슨 막 인기도 없고 막 이랬었어. 근데 서울이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요,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은평구에서 그렇게 개찐 따로 생활을 했다면은 그냥 이사만 가도 되거든요. 아니 이사도 솔직히 안 가도 돼. 은평구 내에서 그냥 동만 바꿔도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잘 없어요. 근데 지방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청주에서 찐따 생활을 했던 남자애가 길에서 우연히 학창시절에 잘 나갔던 여자애의 번호를 딴 거야. 이제 정말 환골탈태를 할 수준의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번호를 땄어. 근데 여자애가 뭐 그러면은 너 평생 청주에서 산 거야? 그래가지고 오 맞아, 너 뭐 그러면은 어떤 중학교 나왔어? 어떤 고등학교 나왔어? 막 물어봤는데 이 남자애가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그 여자애 친구들이 그 새끼 완전히 병신이었는데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확실히 인구수가 적고 너무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들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연애가 목적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서울로 오는 게 좋기는 하죠. 제가 여태까지 원래 나는 솔로 등장인물들한테 제 얼굴을 합성해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제 제 원래 구독자이신 저를 원래 좋아해 주시던 분들은 그거를 되게 웃겨하고 재밌어 하셨었는데 새로 유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되게 기괴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캐리커처화 해가지고 리뷰를 하는 걸로 이번 주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AI로 만든 거라는 것도 인지를 못 해가지고 오 리섭이랑 저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막, 그러니까 나는 솔로를 안 보는데도 제 그 리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사람의 얼굴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 너는 저 사람을 뭔데 네가 평가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뷰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주부터는 캐리커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코트 연말 행사가 많아서 원픽으로 입고 다니고 있어요. 450만원짜리 패딩코트 입고 나오신 아는 형님이 제 패딩 보고 이쁘다며 재질까지 따뜻해 보인다고 얼마야 20만원인데 라고 하더니 안 믿으시는 눈빛으로 한숨 쉬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리섭님 저랑 똑같은 옷 입었네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이번 주 화요일날에 출시되는 니트인데 저랑 똑같은 옷을 어떻게 입으셨죠? 이거는 맨투맨이 아니라 니트입니다. 니트. 카키 항공 점퍼는 이제 내일부터 판매 시작됩니다. 저는 코발트 블루 입은 겁니다. 형 바지는 어떤 색 입으셨나요? 지금 그냥 반바지 입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위에밖에 안 나와가지고. 근데 바지는 여기다가 그냥 검은색 입어도 되고 아이보리색 입어도 되고 다 잘 어울려요. 코디컵 많으니까 코디컵 보고 참고해서 사시면 됩니다.